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늙지 않는 방법. 오늘 이 주제는 그 하버드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이제 책을 썼죠.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강연한 거를 이제 제가 들어보니까 노화는 질병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합니다. 사실은 노화는 자연스럽게 늙어가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과정 중에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실제는 세포의 대사의 기능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근데 떨어지는 원인이 뭐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먹는 거라든가 운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의 액티비티들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 세포의 죽는 속도가 재생 속도보다 빨라질 때 이제 그때 이제 노화가 진행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세포는 한번 태어나서 죽는 사이클들이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적혈구 같은 경우는 한 4개월 정도, 120일 정도를 우리가 살다가 이제 죽게 되죠. 알부민 같은 경우는 단백질은 90일 주기로, 그러니까 90일 주기로 이게 턴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영원한 건 없고 계속해서 오래된 거는 이제 정리가 되고 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정리되는 것들이 죽어가는 거가 많아지는 게 노화다. 그러면 이게 죽어가는 이유가 뭐냐? 이제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죠. 그 죽어가는 이유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 죽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NAD의 부족 또는 NADH의 과잉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노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그럼 늙지 않느냐. 이제 싱클레어 박사가 그 NMN이라고 하는 NAD의 전구체라고 하는 물질이 결국에는 노화를 지연시키고 건강하게 늙을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난 저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NAD 플러스 NADH 관점에서 노화와 질병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사실은 NAD가 뭐고 NADH가 뭐냐, 이게 좀 어렵잖아요. 사실 이제 생화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기본 지식이 없으시다면, 과학에 대한 이쪽 생물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NAD, NADH가 뭔 말인지 이제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밥을 먹으면 그것이 포도당으로 변해서 혈액 속에 이제 들어가죠. 소화돼 가지고. 그러면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을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혈당이죠. 그 혈당인 포도당이 혈액을 타고 가다가 이제 우리 근육 같은 세포 안에 들어가죠. 그 세포 안에 들어가서 분해돼서 ATP라고 하는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액티비티는 사실은 에너지,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음식을 먹고 몇 끼니마다 이렇게 밥을 먹고 하는,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탄수화물, 포도당이 분해되고 지방이 분해되고 단백질이, 아미노산이 분해되면 결국에는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고기도 먹고 밥도 먹고 뭐 이런 지방도 먹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먹어서 분해돼서 바로 ATP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중간에 NADH라고 하는 중간 에너지로 전환을 시켰다가 이게 적절하게 ATP가 부족하면 그때 조금씩 빼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NADH라고 하는 일종의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모든 먹은 거가 다 ATP로 전환되게 되면 이게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비정상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갑자기 급격하게 많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남아 돌질 않고 극과 극을 달리게 되죠. 그래서 그 중간에 완충지대라고 하는 NADH라고 하는 완충지대의 그 에너지, 중간 에너지로 거쳤다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밥을 먹었는데 운동을 안 해. 그러면 ATP 소비가 많이 안 되겠죠. ATP 소비가 안 되면 NADH로 조금 더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NADH를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NADH를 지방으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해놨다가 또 필요할 때 지방을 빼쓰고,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살찌는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NADH가 많은 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성장을 하려고 할 때, 이럴 때는 NADH를 성장 모드로 갈 때 이제 많이 이제 사용을 하게 되죠. 예를 들면. 그래서 NADH가 많다라는 거는 또 한편에서 보면 어떻게 되냐? 지방이 많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NAD는 뭐냐? NADH가 ATP라고 하는 에너지로 전환되고 난 다음에 H가 떨어지고 나면 NAD라고 하는, 이게 이제 다시 NAD가 포도당이 분해되면서 다시 NADH로 전환되는 이렇게 사이클들이 돌아가면서 만들어지는 이런 중간 에너지 대사체다. 아마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고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제가 오랫동안 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렇게 NAD하고 NADH의 비율에 의해서 질환과 노화가 발생할 수 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NADH가 많으면, 분모인 NADH가 많으면 병증이다. 이렇게 인식하시고 노화가 빨리 온다. 이렇게 인식합니다.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배부르게 먹고 너무 과식하고 이렇게 되면 병이 빨리 오고 빨리 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NAD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 이 에너지가 부족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가 소식하거나 금식하면 NADH는 적고 NAD가 많아졌다. 그 얘기는 뭐냐면 ATP가 지금 부족하다.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고프다라는 걸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NADH가 많으면 배부른 거고 NAD가 많으면 배고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NAD가 많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마른 사람들이겠죠. 건강하게 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은 NAD가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고, 살찌고 비만한 사람들은 NADH가 많은 상태다. 간단하게 이렇게 인식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마른 사람하고 비만인 사람에 이렇게 비유될 수 있지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도 똑같습니다.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젊은 사람도 NAD가 많은 사람이 젊은 사람이고요. 나이가 들면 NADH가 NAD보다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우리가 NADH가 NAD보다 더 많고, 비만이라도 NADH가 많다. 그러니까 비만인 사람이 상대적으로 빨리 늙을 수 있다. 뭐 절대적인 건 그렇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 돼요. 그래서 세포가 이렇게 젊으면 NAD가 많고 NADH가 적은 경우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가 노화되고 늙으면 NAD는 부족하고 NADH는 이렇게 늘어나는 상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죠. 그래서 나이가 들면 NAD가 이렇게 점점 나이가 들면 줄어들게 되고, 상대적으로 NADH는 늘어나게 된다. 즉 이렇게 되면 노화가 빨리 오는 거고, 이렇게 이런 상태를 우리가 병증인 상태로 진행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NADH 비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원리에 따라서 하버드의 싱클레어 박사가 그러면 NAD를 높여주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유지시켜 주게 되면 그러면 늙지 않겠네? 노화가 막을 수 있겠네? 이렇게 해서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이제는 노화에 대한 거는 이제 해결할 수 있다. 노화는 이제 없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나이가 들면 이렇게 NAD는 부족하고 NADH가 늘어나기 때문에 모든 세포의 기능들이 다 떨어진다. 그 텔레미어도 짧아지게 되고, 줄기세포도 없어지게 되고, 세포도 노화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에 있는 DNA라든가 이런 것들도 손상이 많이 가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게 늙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다 고장이 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대사가 왜곡돼 가지고 오는 병증이다. 그래서 노화는 질환이라고 싱클레어 박사가 정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NADH 비율을 늘리는 방법은 뭐냐? 간단합니다. 먹는 양을 줄이는 거죠.
소식. 그러니까 요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양을 줄이고 이렇게 식이섬유라든가 야채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는 양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비율이 올라가게 돼서 건강해지는 거죠. 또 하나의 방법은 운동입니다. 근데 운동을 하는데 과식하면서 운동하면 이 효과가 없고요. 적절하게 드시면서 운동을 적절하게 하게 되면 이 NAD 비율이 높아져 가지고 늙는 거를 늦추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병들지 않으면서. 그래서 싱클레어 박사가 노화의 종말에서 언급한 게 이 NMN이라고 하는 건데, 이 NMN이 뭐냐? 바로 이 NAD의 전구 물질이다. 그래서 이거는 NMN을 딱 먹으면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바로 NAD로 전환이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계가 있어요. NAD를 늘리는 NMN의 이제 한계가 뭐냐면 NADH 레벨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아까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NAD가 줄어드는 건 맞는데 반대로 NADH는 늘어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NADH 늘어난 거가 병증의 원인이고 노화의 핵심인데 얘는 줄이지를 못하고 얘만 늘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거죠. 이론상으로 보면 아주 효과가 잘 나오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효과가 그닥 처음에는 뭔가 조금 효과 있는 것 같은데 좀 먹다 보니까 뭐 잘 모르겠어, 못 느끼겠어, 잘 모르겠는데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비싼 돈 주고 이걸 사서 드시는데 생각보다 효과를 못 낸다. 그 노화와 질환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NADH의 증가에 있다. 그래서 NAD의 전구체인 NMN의 공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라는 얘기를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그러면 근본적으로 타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NADH가 많고 NAD가 적어서 이렇게 기울기가 기울어져 있죠. 추가 기울어져 있는 이게 바로 노화고 염증이고 이게 바로 질환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질환 상태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늙지 않고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 NAD의 양은 늘리는데 반대로 NADH 양은 줄여야 돼요. 그래서 이게 균형이 맞춰져요. 이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 NMN은 NAD는 늘리는데 NADH를 줄이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효과가 잘 안 나오는 겁니다. 우리 몸에서의 근본적인 원인은 NADH가 늘어나고 NAD가 줄어든 게 원인이니까 반대로 이게 뭐냐면 NAD를 늘리는데 그럼 반대로 NADH를 줄이는 이 효과가 없으면 제대로 된 이 효과를 나타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이건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NMN은 NADH는 변화시키지 못하고 NAD만 조금 늘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울기가 여전히 균형을 못 맞추죠. 근데 저희 기술은 뭐냐? NADH는 줄이고 NAD는 늘려서 건강한 상태를 만들어주는 기술이 저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술이 싱클레어 박사가 만든 이 기술보다 몇 배는 탁월하다. 제가 이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미 실질적으로 저희가 많은 분들이 복용하고 그 효과들을 보고 있고 저희가 이 부분에서는 뭐 실험적으로도 저희가 비교를 했고 자신 있습니다. 그래서 솔트환이라고 하는 게 장수유전자거든요. 얘가 장수유전자는 NAD가 있어야지만 장수유전자가 활성화가 돼요. 그러니까 NAD가 많아야지 활성화되는데 그런데 보니까 NMN은 정상군보다 조금 올라갔죠. 솔트환의 활성이 조금 올라갔는데 저희 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나게 많이 올려줬죠. 장수유전자 발현해서 게임이 안 될 정도로 활성화가 돼 있고 그랬더니 이렇게 NAD의 레벨을 놀렸더니 재밌는 게 치매의 원인 물질이라고 하는 아밀로이드 베타 레벨을 다 떨겨주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든가 노화, 질환을 예방할 때 NAD의 레벨을 높이는 거는 맞는데 싱클레어 박사는 NAD만 높이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NADH는 줄이면서 NAD를 높이다 보니까 이 장수유전자 발현 효과가 몇 배는 더 활성화되는 그런 기술을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동물 실험을 해봤고 저희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 식품에서 이거 구현이 가능합니다.
해봤더니 사람들이 정말 여러 가지 혈당이라든가 뭐 체중이라든가 다양한 다양한 영역에서 효과들을 잘 발휘하더라. 그래서 저희가 이 물질이 정말 효과가 좋구나라는 걸 저희들이 확인을 했고, 그걸 저희가 이제 제품화를 했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임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이제 준비해서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